자, 시작하죠. 2강 시작합니다. 기출문제 3번. 자, 3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관청 결정. 결정, 원칙. 그럼 답이 뭐다? 결정하는 거는 딱 기본이 뭐다? 재산세 아니면 종부세가 답이 되겠죠? 매년 내는 거. 근데 여기는 국세를 물어봐, 지방세를 물어봐. 지방세를 물어보므로 디귿 3번이 되겠네요. 3번. 한 번 내는 세금은 원칙이 신고하면 확정되는 거죠? 그래도 니은 아니면 디귿이네. 그래서 지방세니까 디귿. 국세를 물어보면 니은. 모두를 물어보면 니은 디귿. 이렇게 답이 달라집니다. 기초 5개 세금. 한 번 내는 거는 원칙이 신고하면 확정돼요. 매년 내는 세금은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국세, 지방세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들어가네요. 자, 한 장짜리 한번 보세요. 자, 4번. 자, 소멸되는 사유는 법적으로 몇 가지가 있다? 5개. 자, 1페이지 한 장짜리. 자, 제일 밑에 있네. 소멸되는 사유입니다. 왼쪽에 제일 아래 5개가 있어요. 납부. 왼쪽 제일 아래. 어디 붙었는지 찾아야 돼요. 대충. 자, 왼쪽 제일 아래 1페이지 납부, 충당, 오른쪽에 부과, 취소, 철회하면 안 돼요. 잘못 부과한 거 취소, 제척기간 만료. 제척기간이 뭐예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제척기간. 부과할, 죽을 때까지 부과를 못해요. 권리관계를 조속히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제척기간이 있어. 죽을 때까지 부과하면 잠 자갔어요. 그죠? 잠 못 자요. 제척기간 안에 부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뭐다? 제척기간에 세금 내라고 부과하면 소멸시효가 뭐다? 징수할 수 있는 기간. 그럼 오른쪽. 자,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이 몇 년? 5년? 5년. 단 국세가 5억 이상 10년.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은 10년입니다. 안 되는 거는 5년이라고요. 5년. 자, 왼쪽으로 다시 와요. 그럼 제척기간. 자, 몇 년 안에 부과를 하라? 원칙이 5년. 무신고, 무칠내 7년. 사기부정 열받아 10년이에요. 10년. 자, 근데 시험은 제척기간 위주로 나와. 어렵게 나왔을 때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 원인이에요. 취득. 그럼 상속받으면 무슨 세금을 내야 돼? 취득세. 그래서 취득세를 무신고했다. 그럼 이거는 7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어렵게 물어봤을 때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일반적인 세금은 무신고하면 7년이에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거는 상속취득세를 내야죠. 이거를 무신고하면 7년이 아니라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나네요. 자, 그 다음 어렵게 나왔을 때 소멸시효. 원칙이 5년 안에 걷어야 돼요. 그럼 이 제척기간은 뭐가 없어? 중단이나 정지 사유가 없어요. 중단이나 정지 사유는 소멸시효에만 쓰는 지문이에요. 이게 이번 시험의 지역적인 문제예요. 한 번 출제 안 됐다고요. 세금은 고지서가 날라왔다. 5년 버티면 세금 안 내죠? 그러니까 중단, 정지 사유가 있어. 그럼 이런 거는 뭐를 봐야 돼? 요약집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요약집 한번 봐주세요. 자, 요약집. 자, 요약집 한번 들어갑니다. 여기 없는 거는, 나올 만한 거는 요약집을 한번 봐야 된다고요.
요약집 봤어요? 자, 찾으세요. 소멸 16페이지. 자, 소멸되는 사유는 16조 꼭대기 5개밖에 없어요. 5개. 나머지는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16페이지 꼭대기. 자, 그 다음 제척기간. 자, 사기부정은 10년, 과로는 상속세 증여세는 15년으로 늘어나 출제 제외. 자, 두 번째는 무신고했다. 7년. 그리고 나머지는 과소신고 등은 5년입니다. 자, 지방세도 똑같죠? 근데 무신고했잖아. 가운데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무신고하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명의신탁, 이런 명의신탁 해달을 따라도 취득세를 무신고하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명의신탁. 주식도 명의신탁을 얘기합니다. 10년으로 늘어나. 그러나 일반 무신고는 7년입니다. 나머지는 5년. 어렵게 나왔을 때 10년짜리 3가지가 있어요. 무신고했을 때 상속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무신고했다. 10년. 명의신탁 취득세를 무신고했다. 과점주주도 이건 명의신탁이잖아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다. 권리관계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게 밑에가 시험에 나오는 기산일. 자, 신고하는 조색은 다음날. 그러나 정부가 결정하는 조사는 절대 다음날 하면 안 돼요. 납세 의무 성립일. 이게 필수입니다. 자, 결정하는 세금 딱 머릿속으로 뭐가 결정돼? 기초. 재산세, 종부세.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다음날 안 써요. 납세 의무 성립일 5글자로 과세 기준일, 기산일, 시작일에 5년. 자, 오른쪽. 자, 오른쪽에 보면 뭐가 나왔어? 시효의 중단, 정지. 자, 중단, 정진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자, 원칙은, 자, 고지서가 날라왔다. 몇 년 버텨야 돼? 5년. 5년 버티면 세금 안 내잖아요. 자, 4년 버텼어. 4년 버텼어요. 그럼 이제 몇 년만 버티면 세금 안 낸다. 1년. 이렇게 1년만 버티면 세금 안 낸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1년 남았죠. 중단이란 법이 있어. 중단이란 법은 왜 만들었다? 세금 낼 의사가 없는 자들입니다. 세금 낼 의사가 없어. 세금 띄어먹는 자들이야. 그래서 중단은 뭐다? 중단은 4년을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하고 다시 새롭게 5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시효는 중단 사유가 있으면 계속 5년을 시작합니다. 그럼 4개가 있어. 중단 사유는 4가지가 있네요. 자, 고지서가 날라왔네. 중단, 다시 5년. 독촉장, 최고장이 날라왔네. 다시 5년. 그리고 교부 청구안에 세금 달라고. 그래도 안 되면 압류가 들어가지. 근데 재산이 모자라. 그럼 나머지는 5년을 다시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정지. 정지 사유는 뭐다? 세금 낼 의사가 있는 자야. 그럼 있는 자니까 뭐다? 4년을 인정해. 4년을 인정해. 인정해서 나머지 몇 년만 버티면 1년만 지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도 정지는 뭐가 있어? 세금 낼 의사가 있잖아. 분할납부를 신청했다. 연부연납을 신청했다. 증수유예 기간 이런 거는 정지사유다. 그럼 여기 잘 봐요. 그럼 분할납부를 6개월 신청했어. 6개월 신청했다고요. 종부세. 그럼 이거는 정지사유죠? 그러면 6개월은 지금 소멸시효를 배우고 있어요. 시효가 진행된다, 진행되지 않는다. 정지기간은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돼. 몇 년을 버텨야 된다? 1년을 버텨야 됩니다. 이게 진행이 되면 안 되죠. 연부연납을 3년 신청했어.
그럼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러면 세금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지기간은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됩니다. 나머지 1년을 버텨야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하라 그랬어요? 기간자가 들어가면 정지사유, 기간자가 없는 거는 중지사유입니다. 기간 들어가면 다 정지사유라고요. 그럼 세금 낼 의사가 없는 거는 기간이 없네. 느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소멸시효 제척기간 구체적으로 정확히 이번 시험에 알고 가야 돼요. 자,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6페이지. 요약집 문제로 들어갑니다. 4번. 자, 요약집이 아니라 기출문제 4번으로 들어가네요.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포인트가 뭐다? 소멸되는 거는 모두 몇 개인가? 토탈 5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 납부 충당 5, 소멸시효 완성 5, 법인의 합병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이전받는 거니까 승계사유입니다. 세금 내야 된다고요. X, 제척기간이 만료 5, 사망, 상속도 이전받는 거죠. 승계. 그러니까 이거 암기해야 돼요. 5개.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4번은 3번밖에 없네. 근데 뭐가 하나 빠졌어 여기 5개 중에. 뭐가 하나 빠졌다? 부과, 철회가 아니라 취소가 빠졌어요. 잘못 부과한 세금은 취소가 돼서 처음부터 없어집니다. 잘못 부과한 세금, 부과 취소가 빠졌다고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수 물어보는 거. 자, 5번. 자, 5번 넘어왔어요. 기출문제 사기부정. 양도세다. 자, 사기부정. 증여세가 아니라 양도세 몇 년? 10년 열받잖아. 4번.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라면 15년으로 늘어갑니다. 해설.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는 출제 제외. 그럼 만약에 무신고하면 몇 년이에요? 7년. 과소신고하면 몇 년이다? 5년. 세 가지 숫자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자, 그거에다가 뭐를 기억해야 돼?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사유가 있어요. 중단은 왜 있어? 세금을 못 떼어먹게끔 만든 법이야. 그럼 정지는 이미 지난 기간을 인정하고 나머지 1년을 버텨야 돼요. 그럼 정지사유가 있을 때는 시효가 진행된다 그러면 안 돼요. 진행되지 아니한다. 1년을 버텨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조세의 우선권 및 불복 절차 등으로 들어가네요. 자, 한 장짜리. 자, 한 장짜리 한번 볼까요? 조세의 불복, 그 다음 조세의 우선권. 여러분들이 플러스 노트 수없이 봤잖아요. 그죠? 자, 연습 한번, 여기 한번 칠판 봐요. 그냥 머릿속으로. 자, 여기 한번 봐요. 아까 한 거, 납세자. 납세자는 뭐와 뭐를 합치는 거다? 이해와 이해를 합치는 거예요. 그러나 납세무자를 물어볼 때는 이해는 어떻게 한다? 제외. 아까 다 한 거죠, 한 거. 복습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 자, 이 파트를 알아야 돼요, 이거. 기한 후 신고와 수정 신고, 이 숫자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숫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요약집으로 가봐요. 여러분들 요약집으로 한번 펴보세요. 요약집. 자, 11쪽. 이런 게 이번 시험의 지엽적인 문제예요. 11쪽. 가산세 감면. 원래 가산세는 감면이 안 되죠? 그러나 뭐 할 때는 감면을 해준다. 기한 후 신고나 수정 신고할 때는 감면을 해줍니다. 제목이 뭐다? 기한 후 신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만 감면해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을 안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기한 후 신고는 어떨 때 하는 거야? 무신고. 무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20% 붙어 있죠? 그잖아요. 이거를 깎아주겠다.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뭐다? 기한 후 신고예요. 그럼 기한 후 신고는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어요.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대. 몇 개월 이내에 한다? 6개월. 이거 숫자 50, 30, 20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요약집에 1개월 이내에 하면 50% 깎아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하면 30% 깎아줘.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20% 깎아줘. 자, 수정신고. 자,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는 거야? 신고했어.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한 거야.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10% 붙어 있겠죠? 이거를 뭐다? 바르게 고쳐서 수정신고하라. 그럼 수정신고는 몇 년 이내에 하는 거야? 2년 이내에 하는 겁니다. 6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1개월 이내에는 90, 3개월 이내에는 75, 6개월에는 20.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 2회, 2에 3개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공부는 기한 후 신고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수정신고는 수정해서 신고할 때 감면율이 높아요. 높다고요. 90, 75, 50. 그 나머지는 1, 2, 3 이렇게. 그럼 뭐만 깎아준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만 깎아주되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이 없어요. 일일 가산세는. 세금을 빨리 낼수록 세금이 줄어드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만 깎아주고 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는 납부는 나중에 하는 겁니다. 신고서만 제출하더라도 감면받을 수 있어요. 감면받을 수 있다고요. 자, 그리고 이거 3번 출제된 지문이죠. 양도소득세입니다. 이건 양도소득세만 쓰는 지문이야. 예정신고 기한 내내 무신고 과소신고한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하면 50%를 감면해 줍니다. 일률적으로 양도세만 쓰는 지문이라고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율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거기 율 나와 있죠? 자, 요약집 11쪽. 기한 후 신고 및 수정 신고는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납부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자, 밑에가 지역적인 문제예요. 제일 아래 11조. 자, 양도세네. 제일 아래 양도세. 예정신고와 관련해서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세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신고나 과소신고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양도소득세만 쓰는 지문이에요. 이거 3번 출제됐다고요. 자, 가산세가 왜 부과를 안 해? 예정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확정에는 부과를 안 합니다. 이중 부과 금지. 예정에 가산세가 붙었잖아요, 밑에. 그럼 확정에는 아예 안 붙어요. 자, 그 다음 밑에가 중요해, 이번 시험에. 자,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죠? 예정신고 내에 무신고, 과소신고 한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하면 가산세를 몇 프로 깎아준다? 50% 감면한다. 그래서 두 가지 정리 잘해요. 첫 번째는 뭐다? 가산세가 부과됐어. 예정신고에. 그럼 확정신고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 다음 밑에는 뭐다? 무신고, 과소신고 했어. 근데 언제까지 하라? 확정신고까지 하면 예정에 붙었던 가산세를 몇 프로 감면한다? 50% 감면한다. 자, 한 장짜리로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자, 한 장짜리로 마무리 지어요. 2페이지.
기한후 신고 중간에 항상 왼쪽이 제목이에요. 기한후 신고. 잘 보세요. 기한후 신고. 가운데 왼쪽이 제목. 자, 가산세를 포함합니다. 왜? 가산세를 깎아주려고 만든 법이니까. 언제까지 한다?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대. 몇 개월 이내 해야 돼? 1개월 이내 하면 50% 깎아줘. 뭐만? 신고 불성실 가산세만. 3개월 이내 하면 30% 깎아줘요. 6개월 이내 하면 50%. 그래서 2에 이 세 가지는 필수예요. 그러나 어렵게 나왔을 때는 수정신고를 끼워 넣기 합니다. 끼워 넣기 해서 이거를 한 문제로 만들 수가 있다고요. 맑게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은 뭐가 들어간다? 이거. 조세채권과 피담보내 채권에. 참 오랜만에 그림 보네요. 오랜만에 그림 보죠? 자, 갑소유 건물입니다. 의리,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와 있네요. 의리,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왔어. 갑건물에. 그리고 세금을 체납합니다. 과세권자의 세금을 체납하면 압류가 들어가죠? 공매 등을 통해서 매각합니다. 그래서 매각 대금이 결정된다. 그럼 이거 순위대로 배분하겠죠? 막 배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압류에서 매각 대금까지 소요된 비용을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체납처분비.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강제징수비. 그래서 얘는 세금보다 또는 피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배분받죠? 이거는 무조건 1순위입니다. 또는 0순위로 배분을 받습니다. 0순위로 배분을 받는다. 그럼 시험은 뭐만 나와? 저당권과 조세채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기일이 나오면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 법정기일. 그럼 법정기일이 세금이다. 그럼 세금이 법정기일은 언제야?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 다음 날 하면 안 돼요.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뭐다? 고지서 발송일입니다. 도달일 하면 안 돼요. 그럼 신고하는 세금, 한 번 내는 세금. 그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오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되네. 즉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법정기일,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발송되는 세금은 뭐다?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라고요. 그럼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먼저 와 있죠? 그럼 뭐가 우선한다? 전일 때는 이해가 우선한다. 근데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이 와 있죠? 그럴 때는 빠른 게 뭐다? 법정기일 세금이 우선한다. 그러나 우선나지 않는 조세, 재산에 부과된 조세 몇 개?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뭐다?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상속세, 증여세도 재산에 부과된 세금입니다. 이거는 항상 어떻게 한다? 피담보된 채권보다 조세채권이 우선합니다. 딱 두 가지나 시험에 나오는 거는 피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나는 세금. 하나, 둘, 셋, 네 개네. 이거. 그럼 신고하는 세금은 뭐가 우선합니까? 신고일과 등기일 중 빠른 것을 우선하네요. 근데 왜 제가 이거를 강조하냐면 이번에 개정사항이 있어요. 자, 요약집 한번 보자고요. 요약집. 자, 18쪽. 우리 옛날에 한번 연습했잖아요.
18쪽. 자, 이거는 개정 전에 나왔기 때문에, 자, 1순위. 1순위가 근저당이 설정이 있어. 대출받았어. 근저당 설정 등기가 돼 있어. 2억. 그 다음 2순위는 뭐가 돼 있다 그랬어요? 주택, 임차보증금. 확정일자를 갖췄어. 이렇게 4억. 그 다음 3순위 종부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죠. 종부세 3억. 3억이 연체돼 있어. 그럼 배당순위. 자, 배당순위는 종부세는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죠. 취득세가 아니에요. 그럼 종부세는 이해나 이해보다 항상 우선합니다. 종부세는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항상 우선해서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다? 순서가 바뀌죠? 이게 1순위 배당받고, 그 다음 이게 2순위, 그리고 주택 임차보증금은 3순위가 돼서 주택 임차보증금이 띠껴 못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뭐다? 주택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뭐다? 이 재산에 부과된 조세보다 우선 배당을 합니다. 우선 배당을 해줘요. 그럼 개정법은 어떻게 된다? 4억을 우선 배당받는 게 아니라 3억만. 그래서 1순위는 뭐다? 1순위는 주택임차보증금 얼마만? 3억. 요렇게. 그 다음 2순위는 은행 돈 뜯기면 안 되죠? 근저당. 이게 은행이 먼저 갖고 가. 얼마? 2억. 그럼 이거 4억이잖아. 4억이니까 이제 3순위는 뭐다? 주택 임차보증금 1억. 그리고 4순위는 뭐다? 종부세야. 즉 올해부터는 이게 제일 마지막 순서로 바뀐다고요. 이 순서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순서. 그래서 일단은 뭐다? 이거 종부세 3억을 우선 배당받는 거야. 3억을. 그러니까 주택임차보증금 3억. 그 다음 은행. 그 다음 1억. 그럼 4억 되죠? 그럼 종부세는 가장 마지막 후순위가 됩니다. 이 순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를. 저당권이 임차권보다 높게 앞에 있었으면 안 됐잖아요. 네? 저당권이 우선 날짜가 먼저였으면 저당권 먼저 주는 거 아니었어요? 임차권보다 먼저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 날짜가. 그러니까 이게 앞에 돼 있잖아요. 근데 바뀐 게 그 뒤로 갔었잖아. 뒤로 갔다고 했잖아. 바뀌었다고. 이제는 법이 저당권이 바뀌고. 먼저였는데도. 그렇죠. 저당권은 그러니까 이게 3억이잖아요. 그거 3억이 뭐다? 이해나 이해보다 우선 배당 받았다고요, 작년까지. 그러니까 3억을 이게 1순위가 된다 이거죠. 이해보다도. 예. 주택임차보증금이 1순위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저당권보다도. 올해 예. 나중에 문제 풀면서 설명할게요. 자, 잠시 좀 쉬었다 할까요?